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연블리의 DJ로 돌아온 당금의 드림캐쳐 푸푸입니다. 녹음일 기준으로 벌써 6월 초입인데요. 2023년이 벌써 반절이나 흘러버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다들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혹시? 근데 여기에 학교 다니시는 분이 저밖에 없죠? 아, 그쵸? 진짜요? 네, 네. 저만 재학생이고 심지어 추가 학기생인데 저는 아직 종강이 3주나 남았어요. 그래서 약간 대본이랑 맞아떨어지는 느낌은 아닌데 잘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몇 학점 들어요? 이번에 6학점? 아, 네, 거의 대학원생이죠? 그럼 저희 뭐 다 잘 마무리하고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 날씨도 벌써 한여름처럼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지금 녹음실도 많이 훈훈훈한데 이렇게 이르게 찾아온 여름만큼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칠 오늘의 패널분들은 누굴지 다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열정, 당금의 열정 보따리 쪼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뚝딱이 웅입니다. 뚝딱이가 바뀌었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오늘은 연블리 연습생으로 돌아온 진이입니다. 제가 오늘 첫 출연이거든요. 맞아, 진이 처음이에요. 오. 오늘 다들 자기소개가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었네요. 네, 조금 바뀌었는데 네, 다들 반갑습니다. 연블리 녹음에 자주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새로운 조합의 토론이 기대되는데요. 오늘 주제, 더워진 날씨에 올라가는 불쾌지수만큼이나 찝찝한 사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연애가 불안할 땐 리플레이. 꺼진 연애도 다시 보자. 연애 과실 측정 프로젝트 연블리. 네, 오늘의 블랙박스 오픈하겠습니다. 닉네임 뿡뿡걸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와 4개월째 연애를 이어오고 있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런 성격 때문인지 남자친구는 위생과 청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남자친구의 가방 속에는 항상 손소독제, 소독 물티슈, 휴대용 살균제 등등 이렇게 많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식당에 가면 꼭 소독 물티슈로 책상과 의자를 닦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는 손잡이가 더럽다는 이유로 잡지 않아서 넘어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 씻으러 들어가면 1시간은 기본이고요. 반면에 저는 위생이나 청결 면에서 굉장히 무던한 사람이에요. 피곤할 때도 있지만 남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양보하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를 이해할 생각이 아무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야, 화장실 다녀왔지? 그럼 빨리 이거 뿌려. 뭐야? 손 안 씻었어? 깜빡했다. 여기 물티슈 있네. 이걸로 닦으면 되지 그냥. 아니 어떻게 화장실에서 손을 안 씻고 나올 수가 있어? 병균이 얼마나 많은데? 에이 뭐 어때? 볼 만지지 마. 손 안 씻었다며. 화장실 다녀와서 손 씻는 거 좀 깜빡할 수도 있지 않나요? 남자친구는 이렇게 일상 속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며 화를 내곤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괜히 싸울 일을 만드는 게 싫어서 그냥 좋게 넘겼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던 걸까요? 얼마 전 결국 남자친구와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잘 먹었다. 너무 배부른데? 여기 맛있지? 다행이다. 너 피자 먹고 싶대서 미리 검색해보고 온 거야. 그래? 콜라를 먹어서 미안. 제발 그러지 좀 마. 내가 그러는 거 싫다고 몇 번 말해. 아니 탄산 먹으면 트림 좀 할 수도 있지. 여자친구한테 그런 것도 이해 못해줘? 난 오빠가 하루 종일 유나 떠는 거 다 이해하잖아. 오빠 왜 나 이해 안 해주는데? 뭐 유난? 너 말이 심하다. 나도 많이 참고 있어. 난 연인 사이에 이런 생리현상 다 보여주는 거 싫어.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든다고. 근데 왜 넌 편한 대로만 행동해? 난 사랑하는 사이면 이런 것 좀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잠깐만. 진짜. 아니 방금은 진짜 실수야. 가지마. 남자친구와 다투던 도중 또 못 참고 트림을 해버렸고 남자친구는 그간 참아왔던 게 폭발했는지 절 식당에 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네, 제가 남자친구 앞에서 편하게 행동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연인 사이에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저도 이해해줄 수 있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별난 면도 다 이해해주는데 왜 남자친구는 이런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화해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사연 이렇게 잘 들어봤는데요. 너무 웃겼어요.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서 웃음을 참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그 역할극 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 진이가 연기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진이와 웅이의 실감나는 연기,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오늘따라 더 리얼하게 느껴졌네요.
생리현상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현상이잖아요. 그만큼 연인 사이에서 생리현상 때문에 민망했던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었을 것 같은데 다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한번 쪼이부터 맞아볼까요? 이게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뭐 DJ 푸푸도 말해줬지만 이게 연인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 맞아요. 뭐 그렇죠. 정말 가족끼리도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맞아요. 뭐 친구는 뭐 당연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과장 보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번 연불리 사연이 제일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일인 것 같아요. 가장 흔한 거. 그쵸. 친구끼리도 이런 일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의미로 과식 직정이 굉장히 불타오를 것 같은 서로의 생각은 가치관은 다른 거니까요. 맞아. 할 얘기도 엄청 많을 것 같고. 네. 맞아요. 한번 진이는 어떤 생각? 저도 덧붙이자면 일단 저는 이 사연자랑은 저랑 좀 많이 다른데 확실해요? 다른 거 맞아요? 이렇게 거리를 두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사연자랑 비슷한 점이 있다면 남이 그러는 건 저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도 제 주변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걸 되게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냥 그렇죠. 대화하다 말고 맞아요. 생리현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저는 넘기는데 반대로 저 스스로는 그걸 용납을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 친구들이나 이렇게 여행을 가도 화장실 쓰는 걸 되게 예민하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쓰는 거를 맞아. 네, 저는 좀 신경 쓰는 편인 것 같아서 이 사연 되게 저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기에게 엄격한 타입이군요. 한번 웅이는 저도 이게 연인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친구들과의 사이의 문제도 있고 맞아요. 가족들 사이의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전 재미있게 들었고 저는 이 둘 중 뭐에 가깝냐면 저는 남자친구 쪽에 좀 더 가까운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보통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쵸? 네. 네네. 그런 쪽에 가까운 거라서 저는 조금 이입해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네. 저 첨언을 하자면 웅이가 주제랑 별도로 네네. 이번 상황극에서는 완전 그런 이미지를 잘 연기했어요. 진짜 완전 무슨 정장 빼입고 안경 쓰고 포마드 할 것 같은 남자친구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깔끔 그 자체. 약간 결벽증 있는 그런 결벽증 타입. 있는 살짝 그런 걸 연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번 메소드 연기가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웅이가. 네. 여러분들이 생리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토론에서도 아주 신선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빠르게 2부로 넘어가 볼까요? 지독한 사랑 싸움. 그 가실 비율을 알려드립니다. 연애 블랙박스 리뷰 몇 대 몇? 네, 닉네임 뿡뿡걸님의 블랙박스였습니다. 오늘 사연 이제까지 연불리와는 조금 색다른 사연이었는데요. 과연 오늘의 논제는 무엇일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논제. 지나친 결벽증으로 연인을 지치게 하는 남자친구 vs 지나치게 불청결한 모습으로 연인을 힘들게 하는 여자친구. 이번에는 이 청결한 모습을 연기했던 웅이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치게 불청결한 모습으로 연인을 힘들게 하는 여자친구가 더 낫다 이런 편이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남자친구의 입장에 더 가까운 사람이긴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진이랑.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건 괜찮은데 뭔가 자신한테 엄격한 사람이 더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좀 수용성이 높은 사람이 더 좋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청결한 모습으로 연인 힘들게 하는 여자친구가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남을 힘들게 하는 게 전 더 조금 더 부정적인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나치게 불청결한 연인도 남을 힘들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사람이 좀 수용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아, 네. 수용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뭔가 단둘이 있을 때랑 남이랑 또 같이 있을 때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지. 왜냐하면 또 연인은 제일 가까운 사이고 스킨십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르네요. 벌써 설득당하면 어떡해요? 네, 뭔가 지나친 결벽증은 뭔가 남한테 능동적으로 뭔가 간섭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뭔가 불청결한 모습을 용인하는 건 좀 더 수동적인 모습이기 그것도 때문에 맞네요. 그렇죠. 네. 능동적인 어떤 간섭 자체가 좀 더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한테 자기 청결한 그런 가치관을 강요하는 게 싫다. 그렇죠. 그 강요 자체가 저는 좀 더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오늘의 트림 주인공 진이는 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사연에서 남자친구는 엄청 심한 결벽증은 또 아니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사연 아닌가? 대사만 보면은 그렇게 네.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물론 그 상황을 또 들어가 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사연에서만 보면은 여자친구 쪽이 좀 더 과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 편을 들겠습니다. 아, 남자친구가 그렇게 심한 결벽증은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면 그 지하철이나 버스 손잡이 안 잡는다 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질 정도면 부분?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금 손 잡을 때도 무조건 막
핸드워시 씻고 아. 막 그러고 잡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네. 다들 설득하기 굉장히 쉬운 타입들이시네요. 나중에 우니까 옹이가 이제 핸드워시를 써. 그러니까요. 쪼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니주를 깔았던 게 맞았네요. 예상보다 이제 과실 비율을 측정이 어려울 것 같다. 네, 맞아요, 불타오를 맞아요. 것 같다. 1대1이 나왔으니까 앞에서 그럼 제 의견을 온전히 말해보자면 저는 남자친구 쪽에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여자친구 쪽에서 생리현상을 트는 거랑 편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무례한 행동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연 한정으로 보면 여자친구는 무례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참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체질을 타고 태어나신 분들, 예를 들어 뭐 생리현상 뭐 트름이라든가 방귀라든가 이런 게 정말 수시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대사가 활발한 분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사실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적 자리 나가는데 그 생리현상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아니면 연인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좀 서로에게 격식을 갖추고 예를 갖추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생리현상을 오히려 반대로 억제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잘못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너무 편해지고 너무 허용이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례한 행동이 되겠죠. 맞아요. 우리 방귀 떴으니까 나 방귀 좀 낄게 연애할 때 이러면 정말 무례한 거예요. 정말 너무 웃긴데 무례한 건데, 반대로 남자친구는 아까 이제 푸푸가 얘기했던 대로 자신의 그런 청결함 같은 기준을 강요하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오히려 좀 타이르거나 아니면은 화를 내기 전에 뭐 몇 번 참았다고는 하지만 조금 그래도 부드러운 말로 설득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도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가 제일 큰 대전제를 깔게요. 앞으로도 네네. 토론을 하겠지만 네네. 저는 사랑하면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 남자친구의 사랑의 정도가 본인의 철저한 결벽증보다 아래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가치가 이제 결벽증인 거고, 그 아래에 이제 연인 관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높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여자친구한테 본인의 청결의 기준을 강요하는 게 아닐까. 연애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면 쪼이 입장에서는 이 여자친구가 생리현상을 못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쵸? 참으려고 시도는 했겠죠. 아무래도 뭐 대본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약간 속트름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대놓고 꺽 이러면 그냥 이제 그게 네, 쉽지 약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이다. 네. 남자친구 편을 드는 쪽이 한 명이고 지금 여자친구 편을 드는 쪽이 두 명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남자친구 편이에요. 야 2대2다. 오늘 사연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도 배려심이 있으면은 생리현상 어느 정도 좀 자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게 사실 못 참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고,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속트름을 한다든지 같이 있을 때 화장실에 가면 이제 물을 틀어놓고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피해본 경험이 많았어가지고 혹시 이거 본인 대본 본인 사연인가요? 아니요, 본인 사연은 아닌데 아 제가 이거를 다음 논제를 위해 남겨두고 한번 다음 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논제. 애인에게 생리현상을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겠는가? 이번에는 쪼이부터 다시 해볼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 사연 주제가 사연 주제인 만큼 네네. 제 여자친구가 자취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역시 이제 자취를 하고 있고 여자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가서 이제 뭐 같이 지낼 때가 많은데, 사실 저는 이제 다다음 주쯤에 이제 1주년이거든요. 1주년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1주년이 될 때까지 이 여자친구한테 생리현상을 터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에게 좀 더 편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는 예의인 것 같아요. 이 생리현상을 뭐 사랑하는 사람이랑 트는 걸 뭐 상대방이 합의를 하고 오케이를 하면 괜찮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진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내 자신을 통제를 잘해야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연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기초 중에 기초가 생리현상이에요. 뭐 어른들한테 잘하는 거, 효도하는 거, 뭐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보다 인간의 기초 현상은 생리현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리현상을 트는 건 기본적으로 그 사람과 정말 많은 것을 용인할 수 있는 거를 그 처음을 생리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요구하는 게 아닌 이상은 안 보여줍니다. 절대 안 보여줘요. 그러면 쪼인 아까 논제 1에서는 맞아요. 그 여자친구 편을 들었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연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연인이 하는 건 오케이인데 본인은
어렵다. 네, 진이도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본인은 상대방이 해서 사과를 하는 거면 용인할 수 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터지고 이런 거는 이제 별개니까 내가 편하게 해주려고 상대방에게 뭐 부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강요를 하는 거는 저는 이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더 싫다. 네, 차라리. 네, 맞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 배려는 필요하지만 자기의 가치관을 이렇게 요구하는 게 더 싫다고 쪼이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반대로 남자는 평범한데 여자가 본인의 생리현상 트는 걸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그건 정말 더 최악인 건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나는 나부터 조심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아 그게 맞죠. 사실 본인부터 조심하는 게 정답일 수 있어요. 사실. 그러면 싸울 일도 없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진이는요? 저도 상대방이 그러는 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진짜 아. 막 어떤 나의 최소한의 위생관념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괜찮은데 그 뭐 위생관념이라 치면 이 사연에서는 여자친구가 화장실 갔다가 손 안 씻는 거 사실 이해 안 되거든요. 저도 그래요. 아 저도 그건 좀 약간 네. 이런 거 말고는 사실 뭐 상대방이 뭐 사연처럼 트림을 하든 뭐 그런 거 상관없는데 저도 제가 보여주는 거는 못 하겠어요. 약간 부끄럼 많은 타입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약간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근데 또 제 주변 친구들 보면은 그냥 그래야 진짜 편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하더라고요. 있어요. 응. 네. 그래서 그게 또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서 이거 진짜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고 저도 느껴지는 게 저는 다른 친구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약간 불쾌하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거든요. 예를 들어 자취방에 이제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화장실 문을 안 잠가놓고 볼일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열었는데 이거는 약간 생리현상이랑 또 별개로 약간 중요 부위를 봐야 한다는. 그건 좀 네, 끔찍한데요. 눈갱.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저도 이제 안 보여주는 게 낫다. 이제 상대한테 예의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웅이는요? 저는 안 보여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쪼이 형이랑 푸푸 형 말이랑 비슷하게 이 기본적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줘야지. 저는 오히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먼저 빨리 트는 것보다 예의를 계속 지키면서 가는 게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게 꼭 연인 사이가 아니라서 가족이어도 사실 저는 이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진짜요? 가족끼리도? 네, 가족끼리도 그런 예의를 지켜야지 오히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다. 물론 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면 그럼 뭐 방귀라든지 스름 같은 것도 더 귀엽게 보이고 맞아요. 좋게 보이고 할 수 있겠지만 관계를 위해서는 예의를 지키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예의를 위해서는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좀 더 지속 가능한 관계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네네. 연인이나 이런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친구들한테는 사실 저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리고 또 오래 볼 사이면은 또 처음부터 그런 걸 터버리면은 점점 더 편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편해지는 게 뭐 비가역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돌릴 수 없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안 된다 그래? 그죠. 이게 한번 역치를 넘어버리면 그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일본 논제랑은 약간 다른 양상이네요. 이번에서는 전부 다 우리는 안 보여줄 거다 라고 합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에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본인이 가족들이랑 그렇게 살았거나 맞아요. 아니면 그걸 용인해주는 연인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맞아요. 네. 혹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생리현상 관련 경험담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일단 푸푸가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아, 네 맞아요. 네네. 저는 있었는데 저랑 뭐 연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 마지노선에 있었던 친구랑 있었던 일인데 네네네. 같이 자취방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좀 결벽적인 타입이었거든요. 약간 진이처럼 자기 거를 절대 안 보여주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네네. 저희가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작은 오피스텔 안에서 둘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볼일 보는 소리를 들려주기 싫어가지고 1층까지 내려가서 1층? 네, 그 친구 집이 약간 그래도 층수가 있는 데였는데 네네. 엘리베이터 타고 1층까지 내려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1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 네. 엄청난 노력이다. 저는 그냥 그 화장실 가서 물 틀고 하면은 소리 안 들리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약간 부끄러움이 정말 많은 친구라서 그래서 이 정도 결벽증이면은 결벽증이라 해야 되나? 약간 자기의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면은 힘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네. 아무리 사랑해도 쪼이는 아까 사랑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네. 오히려 좀 반대 케이스긴 하죠. 결벽증인 케이스니까 그렇죠.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또 약간 제 주변에 어떤 사람도 있냐면 남자인데 털 관련된 문제를 정말 예민하게 생각해가지고 네네. 손에 조금만 털이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손에 털이 있으면 싫어하고 그래서 본인도 모든 털을 다 제모를 해요.
우와. 그 브라질 음악싱한 아, 네, 뭐 네네네. 그것까지 굳이 궁금해하진 않았는데 그것까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저도. 네, 뭐 하여튼 다리 털은 다 밀고 손톱도 막 며칠에 한 번씩 깎고 진짜 수염도 제모하고. 완전 깍쟁이네. 네네. 와, 이런 결벽증 정도면 힘들 수도 있겠다. 와, 그 털 문제는 또 그게 그쪽으로 생각이 안 맞으면 좀 힘들겠다. 와.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직접 어필은 안 하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면. 근데 이제 애초에 막 손등에 털 있으면 약간 정뚝떨하고 너무해. 그런 타입이지 않을까요? 우와, 근데 이런 유형은 또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이 주제 받았을 때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진짜 세상엔 위생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타입의 사람이 있구나 네. 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썰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팟캐스트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연애 상담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소위 그런 말을 하죠. 연인 관계에서 꽁깍지가 쓰였다가 잘 연애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인 상대가 밥을 먹는데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걸로 보이면 그때부터 사랑이 식는 거라고. 맞아요. 이거 유명한 네네네. 얘기죠. 근데 맞죠. 이제 그런 결에 비슷한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연인 사이에서 생리현상을 되게 빨리 텄어요. 한 100일쯤인가 텄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 2주년, 3주년까지 잘 만났대요. 근데 자취방에서 이렇게 집에서 둘이서 같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편하게 이제 또 방귀를 트신 거예요. 트셨는데 갑자기 남자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해야 되나? 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자친구랑 대화를 시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 우리가 좀 그래도 이런 생리현상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예상했던 대로 이제 여자친구분은 그동안 잘 해왔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서 결국에는 이별을 맞이를 하셨다는 그런 사연이었는데 이게 진짜 그런 논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참 간사한 생물이기도 하고 항상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어제는 뭐 어떤 걸 지지했다가 또 다른 날엔 또 어떤 걸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게 인간인 건데 그런 거 보면은 아까 이제 웅이가 얘기했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했던 거는 굳이 마지노선을 넘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생리현상을 뭐 양쪽에서 우리는 편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생리현상 트고 편하게 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상대방이 싫어할 확률도 그렇고 굳이 넘어야 될 마지노선이 아닌 느낌이라서 예의를 좀 차리면서 생리현상을 억제하는 게 낫지 않나. 아까 웅이가 말한 것처럼 그게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핵심이죠. 맞아요. 저는 약간 생리현상이라기보다는 제가 약간 배에서 소리가 많이 나요. 뭔지 알죠. 뭔지 약간 알죠? 배고플 때 이런 네. 거. 그래서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이게 내 소리니까 너무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상대방한테는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소리가 좀 난다 그러면은 좀 떨어져서 뭔지 알아. 민망하죠. 네. 그리고 아까 푸푸가 말했던 거에서 그 1층까지 가서 볼일 보고 오셨다는 그분 약간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요? 약간 뭐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만약에 제가 화장실 가야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어폰 끼고 하고 물도 틀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저도 아예 공용 화장실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너무 선 긋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맞아. 그 친구도 막 노래 틀어줘 이러고 약간 그런. 저도 자취방에서 친구랑 이렇게 있었는데 네네. 근데 제가 그때 속이 좀 많이 안 좋을 때였어요. 어. 장염 걸리고 나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방귀가 너무 근데 그럴 수 있죠. 이게 예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치.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안 피는데 지금은 담배 핀다고 하고 1층 내려가서 진짜로? 이걸 끼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살짝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푸푸 형 얘기할 때 내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었고 반대의 경험이라고 하면 제 친구들이 자취방에 와서 화장실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 그럴 경우에 노래를 좀 크게 틀어줬던 경우. 센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듣기 싫은 것도 있고 상대방이 예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하나만 더 생각나는데. 네. 푸푸가 약간 생리현상이랑 연이 많네. 그러니까 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팔자가 약간 그게 있나 봐요. 활짝. 또 비슷하게 연애까지는 아니고 그 전까지 갔던 친구가 있었는데 술을 먹고 이제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그런 화장실 있잖아요. 칸막이 하나 있고 거기 소변기 밖에 있고 이제 칸막이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데? 그 안에? 예. 그러니까 정말 어떤 성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볼일을 보러 같이 들어가자. 그러니까 남자는 바깥에서 보고 네. 여자는 칸막이 안에서 동시에 보자는 거였어요? 좀 이상하다 상황이.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인 거죠. 네. 전제가. 적당히 취했는데 완전 그렇게 좀 맨정신인 상태였는데 그래도 저라면 그냥 집에 바로 갈 것 같아요. 그 무슨 약간 초등학생 여자애들이 화장실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가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봤어요 심지어. 이게 뭐야? 근데
제가 그래서 고민한 게 내가 노래라도 불러야 되나 여기서 지금. 저 너무 노래를 불러요. 아니 소리가 들리니까. 야 이거는 그 연불리가 아니고 컬투쇼에 나올 것 같은 사연인데. 네. 역대급인데. 그리고 심지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을 때쯤에 오빠 다 끝났어? 와 진짜 어떻게 그분이 나오셔야 되니까. 예. 그분이 이제 진짜 내가 안 대박이다. 끝났는데 먼저 나올 순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 다음에 또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와 뭐야 이게. 다른 날에 아니면 같은 날에. 같은 날. 그래서 미안 나 담배 피게 하고 그 친구 먼저 들여보내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진짜 허울 없이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도 못 보여주겠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네. 좀 쇼킹했나요, 썰이? 네 많이 쇼킹했어요. 네. 뭐 하여튼 네 이렇게 오늘의 토론 일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실 비율 측정할 때 또 상당한 토론이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남녀 과실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엔 진이부터 남자의 과실 몇, 여자의 과실 몇 이 순서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남자 편을 들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만약에 제가 사귀는 상대방이 한 명은 결벽증이고 한 명은 이런 생리현상을 가감없이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후자가 좀 더 그럴 것 같아서 남자 3 여자 7? 남자 3. 오케이 이유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웅이는요? 저는 남자 2, 여자 8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까 아까 여자 편 들었지 않아요? 네, 근데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네. 바뀌었네. 많이 극단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저는 예의는 지켜줘야 된다는 입장. 어.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생리 현상은 용인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저 뭐 하나 덧붙여도 돼요? 네네네. 제가 여자 7 준 이유는 제가 트림이랑 방귀를 구분했을 때 트림에 좀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트림이랑 방구 둘 중에 뭐가 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귀가 낫죠. 방귀가 오히려 근데 방귀가 방귀는 낫다. 냄새가 나잖아요. 뭔가 이게 장기적인 맞아. 관점에서. 그러니까. 트림은 너무 내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트림을 이렇게. 손으로 그런가? 가리고 이렇게 아니 뭐 그 소리나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 전 트림이 하긴 좀 더 그쵸, 별로여서. 그쵸. 소리가 좀 더 불쾌할 수 네. 있어요. 너무 웃긴다. 아니 여자친구가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서 방귀 뀌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좀 덜 줬을 수도 있어요. 트름. 쪼이는요? 아니 불타는 토론이 되었는데 과실 측정은 그러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저는 남자 쪽을 더 주고 싶어서. 아. 남자 쪽이 좀 더 과실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그런 청결 기준이 사랑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여자분이 그래도 저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참지 못하는 것도 별개로 치고 그거를 어떻게든 트름이든 방귀를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사과를 하잖아요. 그래도 미안하다고. 근데 그걸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이제 참아내지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남자분이 그 청결 기준보다 이 여자분을 더 사랑하셨으면 이 정도까지 싸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7 여자 3 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반박해 보실 분 계신가요 혹시? 아니면 쪼이의 의견에 수긍하시는 건가요? 전 사랑도 한계가 있다. 사랑도 역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 그걸 넘어가는 건 사랑으로서도 해결 못할 수 있지 않나? 저도 사랑보다 인간성이 조금 먼저인 것 같아서. 역시 철학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네, 존엄성. 근데 여자 7은 좀 넘어가긴 했나 싶긴 해요. 6대 4로 바꿀게요. 6대 4 괜찮다. 그러니까 여자가 6? 네. 4대 6이네요. 4대 6. 4대 6. 오케이. 약간 쪼이가 성공했어요 조금. 네. 왜냐하면 또 웅이의 의견에 재반박을 하자면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게 또 사랑이에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부모님 생각하면 사실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하고요. 맞아 부모님들은 다 편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기가 편하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자식의 처음부터 자식의 끝까지를 다 생리 보는데 이제 기저귀 가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식의 생리 현상을 부모님이 온전히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하는 것 자체도 부모님의 사랑이니까 그쵸, 그것도 사랑이죠. 그걸 또 생각해 보면 사랑으로서 그게 해결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제 좀 그릇이 작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빡셉니다. 저는 생년상 절제 못한 사람이랑 안 사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 4개월째 연애예요. 아직 연애 맞네. 초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튼다고 하면은 저는 좀 이게 언제까지 갈라나 싶기도 하고 그것도 맞아요. 애초에 저는 이런 것도 매력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랑이 웅이 의견과 비슷하게 생년상을 보는 순간 사랑이 좀 식는다. 약간 어쩔 수 없어. 정뚝달 포인트다.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대 8. 2대 8? 남자 2 여자 8. 네네. 오. 전 차라리 결벽증이 나은 것 같습니다. 빡세네요. 우리 의견 통합 어렵겠는데요. 어. 평균 한번 내볼까요? 한 3.5 대 6.5 이 정도. 그럼 3대 6이 맞겠다. 3대 6. 3대 6이 아니고 3대 7. 3대 7.
반올림하면 3대 7이잖아. 그치? 네네. 저희 뭐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을 한 것 같긴 해요. 나머지는 이제 서로의 가치관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쟁점이 그거잖아요. 사랑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맞아요. 그쵸. 어째- 저만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쪼이가 제가 생각하기에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가치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근데 말은 제가 이렇게 해도 아까 두 번째 논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안 트고요. 여자친구도 절대 안 틉니다. 그게 사랑이랑 또 별개로 최소한 지켜야 되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보다 사랑이 위에 있다. 그렇죠. 만약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생리현상이 강하게 밀려오는 순간이나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제가 커버해야죠. 여자친구를 커버해주고 당연히 제 여자친구도 저한테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이해를 해주겠다. 그렇죠. 사랑으로. 근데 먼저 트자고 하면 약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먼저 나랑 편한 게 좋나? 사랑하면 할 수 있나?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남자친구 편을 최종적으로 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여자친구가 손 안 닦고 볼만 줬잖아요. 이건 선 넘은 거 맞아요. 이거 너무 선 넘었고 이건 선 넘은 거 맞아요. 남자친구가 이런 포인트들이 약간 누적돼서 그러니까 화가 난 것 같아. 못 봐준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을 맞아. 했어요. 이 상황을 생각해봐요.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밴드가 오아시스라는 밴드가 있어요. 오아시스. 그 갤러거 형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어떤 팬이 공연장에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그 갤러거 형제 중에 동생인 리암 갤러거 씨를 만났대요. 그래서 네네. 팬이에요 이러면서 악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화장실 갔다 나온 거잖아요. 근데 손이 따뜻했대요. 보고 너무 웃었어요. 따뜻한 걸로 씻지 따뜻한 않았을 걸로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끔찍하네요. 약간 내정지가 오는데. 맞아요. 뭐 이런 걸로 유명한 게 또 카더가든 씨 있잖아요. 맞죠. 절대 손 안 씻는데요. 아 진짜요? 절대 안 씻는데요. 화장실 가서? 본인의 그런 신념이래요. 그 가평 그래요? 휴게소에서 손 안 씻고 나왔다가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 옹호하는 발언이 물절약을 위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손 안 씻음이에요. 손 안 씻음. 물을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너무 웃긴다. 네, 오늘 이 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과실은 한번 3대 7로 매기면 될까요? 네. 네. 모두 동의하시면 다 같이 3대 7.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뻔한 옛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같이 있기만 해도 가슴 뛰는 사람과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다시금 마음에 와닿을 텐데요. 어쩌면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참기 힘든 생리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을 가다 코끝을 간지리는 꽃가루에 갑자기 터진 재채기처럼 숨길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여러분들의 연애를 당금이들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홍시, DJ의 푸푸, 패널의 진이 웅이 쪼이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들의 건강은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